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제2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1분기 역대급 실적으로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한솔재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실적 중에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폭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제 펄펄가 폭증에 대한 한솔재지 대응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솔재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증가를 하고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어떠한 부분들 지켜봐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솔재지 이렇게 실적을 공시를 냈습니다. 이렇게 1분기에는 좀 깜짝 실적을 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수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 고환율 효과가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영업이익이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실적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1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34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8% 그리고 전기 대비 8.1% 이렇게 감소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34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36.5%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저희가 전기 대비로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244.5%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 시장 전망치가 26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63억 원과 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20% 이상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3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왜 이렇게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을까요?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일단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기저효과 좀 함께 살펴보면은 한솔재지의 충남 장안 공장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22년 12월에 폭설로 지붕이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5월까지 일부 라인 가동이 중단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실적이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북미 지역의 인쇄용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점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북미 수출이 10% 내외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더해서 이 총선 특수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을 좀 겨냥을 해서 친환경 고급 인쇄 용지 설비에 70억 원을 투자한 전적이 있고요. 이런 덕분에 어린이집에서 우유팩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고급 인쇄 용지도 제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 이제 고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1분기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매우 적었던 것의 기저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판매 활발보다 또 더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런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동기보다 북미 수출에서 좀 높아가지고 환차를 거두면서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율에 대한 효과 그리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이 금리 인하랑 좀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높아지면서 이 금리 인하를 좀 늦추는 이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봤을 때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서
금리가 인하가 될지 아니면 금리를 유지할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지는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환율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좀 추가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골판지라던가 아니면 제지 업계에 있어서 펄프 가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펄프가 좀 원가이기 때문이죠. 생산 원가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펄프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펄프 가격이 최근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6월에 톤당 565달러대였던 펄프가요, 이 820달러대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한 원인은 이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1년째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 영향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한솔 제재의 리스크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펄프 가격 계속해서 저와 함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생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는 전기료가 상승을 한 것도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타파하고자 한솔 제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산업용지나 인쇄용지의 할인율을 8%씩 축소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판가를 인상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 부담은 여전하지만 이렇게 할인율을 올라가면서 가격 인상으로 저희가 한솔 제재 실적적인 부분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솔 제재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함께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제시 최근에 이렇게 큰 폭의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전략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돌파 후에 이 강력하게 있는 매물대도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 존재하죠. 펄프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전기료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저항을 받던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와 이 강력하게 쌓여있는 매물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한솔 제재의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과 함께 리스크적인 측면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